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여러분, 오늘 모신 초대 손님 감격적입니다. 이천예술학교 건립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동양과 서양을 뛰어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음악 작곡가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작곡가 이영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아니 무슨 영광은 저는 그냥 좋기만 한데요.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뭐 합창제 국제 합창제 하나 하느라고 이천에서 하는 그거 끝났고요. 네. 어저께 해외 팀들 보냈고 이제 3월 말에 좀 폴란드에서 뭐 작품 발표가 있어서 그거 연습 준비로 조금 바쁩니다. 교수님 지금도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보는 후배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연주가들이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3월 24일에는 또 폴란드로 공연 때문에 출국하신다면서요? 예. 와, 거기서 여명이라는 곡을 하는데 네. 바르샤바하고 뭐 한 세 군데 일주일 동안 하고 끝나고 독일에 좀 들렸다가 4월 초에 돌아옵니다. 그 작년에 제가 한번 인사드렸잖아요. 네. 그 국립합창단 앨범 예. 할 때 예. 그 선생님 작품을 또 앨범을 내느라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보다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좀 허리를 다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누워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다 나서 좀 체중이 회복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들은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1악장 아주 익숙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인가 예. 6년부터 몇 년 동안 예. EBS 방송할 때 시그널 음악 돼가지고 아주 감회로웠습니다. 그 제 방송 진행 선배님이시네요. 대선배죠. 예, 잠깐 까불었다가 방금 된통 혼났습니다. 정말 교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EBS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모신 작곡가 이영조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미넨 국립음대 최고위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아메리칸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을 역임했고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 및 합창단 이사, 수원국제음악제 운영위원장, 국립심포니 초대 이사장, 전주국제소리축제 초대 예술감독을 역임했습니다. 남파 음악상과 대한민국 화합문화 훈장, 한국비평가협회, 한국의 음악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한국코다이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곡가 이영조의 음악과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이 또 앨범을 가져와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선물하고 싶다고 무려 이렇게 3장이나 각기 다른 앨범을 주셨는데 이영조 교수님의 사인 CD 앨범 받고 싶은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부각을 하자면 이영조 교수님의 아버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작곡가 섬지박이를 작곡한 이응열 선생님 아닙니까? 네, 아버지께서 작곡 많이 알려주셨나요? 중학교 2학년 뭐 5살, 6살 때 피아노 가르쳐 주시고 네. 2학년까지 음악 기초 이런 거 가르쳐 주시더니만 어느 날 그리고 그때 약주를 하고 오시면은 이제 맨날 못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김동진 선생한테 이제 친구시니까 네. 가서 배우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그때는 몰랐죠. 와. 근데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제가 배운 거는 네가 좋아하는 거 써라. 좋아하는 걸 써라.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하는 거 흉내내고 따라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써라.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이 커서 보니까 그게 이제 작곡가는 이제 자아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말로 이제 커서 깨달았죠. 작곡가는 자아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중요한 또 명언을 지금 또 초반부터 투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작곡가뿐만 아니고 연주자들도 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형제는 물론이고 또 자녀분들 또 손주분들도 음악 전공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음악을 다 같이 하면 좋은 점이 많겠죠? 저는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도 내가 다른 전공을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걸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음악을 왜냐면 5살부터 앞에는 누님이 피아노 치고 그다음에 형님 치고 둘째 누나 치고 그다음에 나 치고 이러니까 네. 그냥 음악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음악을 안 하고 딴 걸 해도 되는구나. 예,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14명이거든요. 네. 뭐 조카까지. 그러니까 현역이니까. 그리고 뭐 진짜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음악이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그냥 힘든데도 기쁘고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다른 걸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음악계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배제한 채 이제 딴 데는 못 가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죠.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흥렬, 이영조의 섬지박이 자장가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아버님 섬지박이는 뭐 16마디의 짧은 곡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거 어릴 때 들었는데 나이가 크니까 이제 그게 좀 욕구 불만이라서 좀 길었으면 좋겠고 아, 네. 그리고 노래인데 합창이나 기악곡으로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국립 합창단에서 위촉이 와가지고 좀 약간 부반주 방대한 곡으로 만들었는데 연습하신 분들은 고생했지만 듣기는 좋으실 거예요. 그럼 16마디가 몇 마디가 된 겁니까? 뭐 한 120마디. 우와, 너무 행복합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영렬, 이영조의 섬지박이 자장가를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이흥렬, 이영조의 섬지박이 자장가,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홍신혜님, 자장가가 이렇게 감동적이어도 되는 건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2살, 4살 저희 아이들 원픽 자장가입니다. 잘 때 꼭 섬지박이만 불러달라고 하고 다른 거 불러주면 싫어합니다. 엄마가 부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합창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아이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작품만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778님, 이흥렬, 이영조의 섬지박이 자장가, 마음이 편해지는 자장가입니다. 가슴 뭉클합니다. 박소정님,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오셨네요. 섬지박이 10여 년 전 아이 안고 많이 불렀던 노래, 감회가 새롭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필선님, 섬지박이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버님이 그 유명한 작곡가시고 음악으로 대를 잇는 가풍, 3.1절을 들으니 더 뜻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909 쓰시는 분, 오늘 수요 초대석 이영조 작곡가님을 존경하는 애청자입니다. 몇 년 전 음악교육신문에 올리신 글, 한국예술가곡의 다음 과제, 작곡과 성악가 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예술가곡은 시에 의해 시의 바탕을 두고 선율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멋진 발성을 위해 시라는 그 가사를 희생시킬 수 없으며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해야 진정한 우리 예술가곡이 될 수 있다는 이영조 선생님의 글을 메모해 두었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 귀하신 분을 뵐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해서 시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설의 작곡가 이영조 선생님이 제 옆에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떡하죠? 딴 때 더 많이 오지 않았어요? 역시
방송 진행자다운 또 이 재치를 방금 보여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작곡가 이영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4인 CD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경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조에게 작곡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몸에서 나오는 생리 현상이 아닌가 생각돼요. 생리현상. 예, 뭐 땀도 나오고 뭐 체내에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저한테는 뭘 보고 느끼는 그게 그냥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게 음악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네. 의미 있는 소리의 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의미 있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저도 많이 생각이 나면은 노트를 하고 메모를 예.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너무 센티멘트하고 의미가 좀 얄팍하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번 손을 댔더니 상당히 이제 아픔과 기쁨과 이런 게 이러면서 아까시가 어떤 생리 현상으로 나오지만 그걸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겠다. 컨트롤하는 거 오히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자제, 네. 조절이다. 그래서 작곡하는 사람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빨리 늙고. 근데 교수님은 별로 죄송한 편이지만 에이, 저 정세 나한테 아참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는 교수님 뵐 때마다 좀 놀란 게 예. 이렇게 방송에서 교수님 이렇게 나이를 밝히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예. 한 살 더 젊으셨죠 요즘에 그 국가 그렇죠. 정책으로 예, 인해서 예. 원래는 이제 81살이었는데 이제 80 딱 됐죠.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고, 와. 부모님이 주신 건강 덕분이고 네. 그냥 소리만 사니까 주로 네.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생리 현상. 음악은 나에게 작곡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영감으로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고 의미 있는 이 소리의 나열, 음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첫 스승이자 또 이 대단한 아버지에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아노와 음악의 기초 이론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무섭지는 않은데 이제 엄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다르게 예. 예를 들면은 네. 아버지가 무섭지 않은 되는 거는 그 형님이 저보다 8년인데 네. 우리 어릴 때 그 굴롱쇠라는 걸 가지고 놀았거든요. 네네. 그 이원영 저기 장관께서 올림픽 때도 하는. 네네네. 근데 내가 이제 어리니까 안 껴주는 거예요. 네. 형님들 8년이나 위니까. 네. 근데 아버님 서재에 들어갔더니 그 LP 지금은 다 CD면 LP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저걸 굴리면 놀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굴리고 놀다 한 20장을 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언덕에서 막 굴리고 놀았어요. 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뭐 베토벤도 굴리고 아까 맨도 쇼팽도 굴리고 그러니까 뭐 형님이랑 어머님이 막 사색이 되셔가지고 너 이제 아버지 저 지금도 들어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네, 넌 이제 죽었다.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오셨는데 그때 신문이 이제 아침 신문이 아니고 다 저녁 신문이었습니다. 늘 오시면은 식사하시고 신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제가 아버님 그 신문과 아버님 가슴살에 끼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영조 오너라 그래서 근데 그냥 그 신문만 읽으시지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LP 굴린 이야기. 예,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막 울었더니 괜찮다. 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혹시 너무 많이 맞으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이게
관용과 용서라는 게 이게 조건이 없는 거구나. 아. 나 커서 그때는 몰랐지만 저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좀 야단치려고 그러다가도 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서 용서해주고 제자들을 야단치려다가 용서해주고 그런 기억이 아버님하고 기억은 그게 제일 많이 남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귀한 에피소드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때 굴렸던 네. 베토벤과 쇼팽들은 다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살아 계셨나요? 다 깨졌죠. 그때는 운명교향곡을 들으려면은 LP를 한 몇 장을 해야지. 금방 또 그렇죠. SP 악장마다 다르니까. 아니 그리고 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내 CD를 우리 애들이 굴고 놀아다 보면 그거 아유 참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제가 뭐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근데 와. 그래서 아까 제가 아버님이 네. 엄한데도 무섭지 않고 않았다. 그걸 한다는 거는 그런 게 또 유머도 굉장히 강하셨고 아까 섬지박이 들으면서 아버님이 저 스튜디오 뒤에 서 계신 것 같은 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정 선생도 못 느끼지만 나는 아버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악의 생명이라는 게 근데 그 섬지박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네. 섬지박이를 계명으로 불러보면은 네. 솔도레미레도레 이렇잖아요. 네, 네. 아리랑을 불러보면 솔라솔라도레도레미레 거기 아리랑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아버님 음악이 그런 게 많아요. 진짜 사나이 솔솔라솔 도도레미 천천히 해보세요. 솔라솔라도 또 어머님 마음도 솔라도미 오음음계로 된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아버님 할 때 아버님께서 말씀해 나는 이 찬송가 세대에 태어나서 화음도 찬송가 화음이고 아까 들으실 때 아마 엄연한 화음 같은 거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는 제가 나훈영 선생님 때 공부를 했거든요. 네. 한국적인 음악을 많이 생각하신 분입니다. 나훈영 선생님 밑에 가서 그런 걸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시게놓고 그래서 아까 막 예매하신 분은 끝에 길게 끈 거 같은 거 저 네네. 합창단이 어떻게 저렇게 길게 끄는다 근데 저는 합창단 사정 안 봐주고 그건 수평선이다. 수평선이다. 근데 이제 정말 국립합창단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윤희정 지휘자도 잘했고 단원들도 잘했고 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대로면 합동하여 선을 이룬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합창으로 듣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더구나 무반주인데 어려운데 네네. 아카펠라로. 네, 잘했어요. 그리고 와, 정말 막 가슴이 여러분 오늘 3.1절 방송답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아버지와의 에피소드 또 우리 선생님의 에피소드 여러분 이 반드시 보이는 라디오로 이 거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보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 0686님 어머 깜짝이야 우리 어머니랑 갑장이신데 이영주 교수님 목소리만 듣고 저는 진짜 6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보이는 라디오 안 봐서 몰랐어요. 재치는 입담과 말씀하신 센스가 와 청년이세요. 거 보십시오 교수님. 제가 괜히 교수님께 아부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자윤님, 와 선생님의 음악 철학 덕에 깊은 감동이 전해지는 거였군요. 6개월로 접어드는 조카에게 선생님의 섬치박이부터 들려줘야겠습니다. 7138님, 이영조 선생님을 11시 클래식에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로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혼합주의적인 양악 전통이 담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조의 소프라노를 위한 세계 아리랑, 3악장 정선 여금 아리랑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어떻게 작곡하신 건가요? 그 한국 가곡 연구회에서 위촉해서 예. 우리나라 민요를 가지고 좀 콘서트 형식으로 써달라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주가가 누구냐? 저는 연주가에 따라서 좀 예술 음악이라는 건 기교가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오늘 어느 음반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첫 번에 할 때 하간 임선혜 선생님이 오셨는데 네, 오늘 그거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상당히 이제 기교적인 이제 잘 하시고 네. 또 예쁘게 계속 곡을 써드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거는 소프라노 곡이 아니라 플룻 곡이에요. 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다른 연주자를 찾아야겠네.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좀 자극을 받았나 봐요. 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부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요가 우린 좋은데 저는 두 가지 좀 저항 의식이 있었어요. 예. 첫째 대부분의 아리랑이 너무 슬퍼요. 음, 구슬프고 한스럽고 네. 이쁜데 예. 아름다운데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야겠다. 근데 가사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 문헌을 보니까 아 정선엽 말이랑 중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 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따 들으시면 시어머니 잔소리는 부싯돌 같다. 뭐 반짝반짝. 아니 이런 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번쩍하셨군요. 예 그거에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연주자의 좀 기교해서 네. 민요를 칸소트 홀로 좀 시집을 보내야겠다. 아, 민요 가지고 그냥 독창에 못 하잖아요. 민요는 민요도. 대단한 혁신인데요. 예 그때 당시 이게 아마 2014년인가 2014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세 곡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곡인데 아마 여러분들 소프라노 하시는 분들을 이 곡을 부르실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 흥미롭습니다. 시어머니를 또 욕하는 며느리의 요건 아니고요. 예. 그래도 이뻐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핀죽거리는 거지. 아, 핀죽거리는 정선여금 아리랑에서 또 이렇게 발췌를 하셔서 작품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조의 소프라노를 위한 세계 아리랑, 사막장 정선여금 아리랑, 소프라노 임선의 노래와 김상진이 지휘하는 아리랑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영조의 소프라노를 위한 세계 아리랑, 사막장 정선여금 아리랑, 소프라노 임선의 노래와 김상진이 지휘하는 아리랑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노래합니까? 했잖아요. 정말 대단한데요? 와. 아니 그러니까 민요가 민요로 머물 수 있지만 네. 칸소토로 아까 제가 칸소토로 시집을 간다고 그러면 예술 작품 할 때는 어떤 도전적인 성악가가 할 그런 면도 있어야 되고 참 잘 부르셨죠.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독일서 음반이 나왔을 때 거기서 연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말로 번역을 하고 그 시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네. 바짝바짝 거기 나오고 끝나고 나서 독일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웃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독일도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냐? 며느리가 갈등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 주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생일날 선물을 방석을 사줄 때는 선인장 방석을 사준다는. 그런 독일에도 그래서 식당이 있대요? 내가 동서가 똑같구나. 와, 너무 흥미로운데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조금 해설을 하면 정선 역금 아리랑이잖아요. 역금. 정선 아리랑이 있고 정선 역금 아리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역어되는 거는 뭐냐면 이 노래를 들어보면 앞에는 사설조로 얘기처럼 하고 네. 그다음에 노래가 나오고 또 사설조로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엮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은 나를 끌어안지도 않고 바보같이 그런다 얘기를 하고 또 노래하고 아주 참 해학적이고 재미있고 우리나라 아리랑이 되게 슬프고 한스럽다고 그러는데 이걸 쓰고 나서는 제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혁신의 곡을 들었습니다. 이용금님, 라디오를 듣다가 이영조 선생님 목소리와 어린 시절 이야기에 감동받았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라고 하셔서 급 틀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정선 역금 아리랑을 들으니 섬지박이 아리랑이 들리는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미정님, 멋진 시도입니다. 볼륨 업하고 귀 쫑긋하며 듣습니다. 와, 오페라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혜영님, 우리나라 특유의 해학과 재치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정말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선생님 곡을 솔직히는 너무 많이 틀고 싶은데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고르고 골랐는데 풍류 하늘천 따지 이 작품이 또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곡입니까? 제가 이제 민속 부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건축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보는데
그 서당이 되는 그림 아시죠? 서당, 네. 예, 김홍도의 서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서승이 앉아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거기 틀려서 야단 맞고 이런 애들도 있고 너무 해학적이고 좋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저희 라디오에 지금 서당을 저희가 바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저거를 솔리스트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틀리는 학생들을 해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만 있었는데 네. 저희 학교에 그 이성주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제자들하고 합주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냥 단칼에 이거다 그래가지고 들으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하면은 네. 제 바이올린이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틀려요. 다시 또 선생님이 하늘 천 따지 그러면 그다음 학생이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틀리고 그 선생님이 막 이제 짜증내는 소리도 나오고 바이올린으로 혼내겠군요. 와. 애들이 또 째째째째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여러 번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한판 벌이는 그런 곡인데 학생들도 좋아하고 또 네. 저 그림을 보고 나서 들으면 아주 이해가 빠른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정명화 선생이 또 저걸 첼로로 한 8명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첼로로도 만들고 또 비올라로도 하고 그걸 또 이번에 그 4월 달에 올해가 스위스 오고 수교 60주년인데 네. 저 곡을 주제로 한국적인 그걸 해달라 해가지고 한 4번인가 연주를 와,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정보를 받았는데요. 네. 4월 13, 15, 16, 18일 이렇게 4일 동안 예. 안동문화예술회관, 대구 서구아트홀, 경기아트센터, 홍천예술회관에서 바로 이 곡을 연주합니다. 교수님, 그냥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거의 뭐 그 보물섬이네요. 그렇죠? 작곡이 막 그냥 보물섬은 아니고요. 네. 평소에 노트를 많이 해둔 게 있어서 예. 뭐 일종의 주문 생산이지 않습니까? 미쳐 그리는 건.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원하는 거를 쓸 수 있어. 아니 제 친구가 구두를 만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상한 네. 구두를 봤어요. 네네. 야 이거 뭐 구두가 이랬더니 다리가 한쪽이 불편한 사람이 신은 구두다. 그러면서 구두쟁이는 어떤 발에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근데 작곡가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 젊은 대학 시절에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금강화점인가 거기서 했던 친구인데 아직도 그래서 야 너는 작곡가보다 낫다 그런데 사실 작곡가는 그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주몽센상 작곡가 이영조 선생님의 풍류 하늘천 따지, 이성주의 바이올린과 조이 오브 스트링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라비. 이영주의 풍류 하늘천 따지, 이성주의 바이올린과 조이 오브 스트링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수정님, 와, 김홍도의 서당 그림이 들리네요. 정말 멋진 곡입니다. 이영조 작곡가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대답을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페라도에서는 로시니 오페라 신데렐라 첫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끝곡은 이영조가 작곡한 아뉴스데이, 윤윤중의 지휘로 국리어찬다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정겨운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